임영웅의 곡은 기교적으로 약하지 않다, 무척 높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노래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못 쓰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일부러 안 쓰십니다. 푸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현PD입니다. 예! 기찬입니다. 와우. 김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컴온! 오. 햄 크루입니다. 네, 침입니다. 어색하고 좋아. 아, 댓글에서 기찬이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 네. 지금 자기 칭찬을 앞으로 이렇게 와달라고. 자, 네. 여러분, 저희가 합동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채널에서 하지만 또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곽 실장님이 MC입니다. 제가 자, 진행합니다. 곽 MC. 자, 오늘 해볼 거는 PMK 임영웅님 특집. 이 포토뮤직 코리아에서 이번에 2월 3월호 주제가 임영웅, 우리는 왜 그에게 가냈냐. 분량이 한 3분의 2가 임영웅님을. 아, 잡지를 사실 되게 라이트하게 가볍게 재밌게 네. 보라고 있는 게 잡지잖아요. 네. 논문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 심층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유튜브 콘텐츠 사실 임영웅님에 관련돼서 몇백 개를 찍었잖아요. 정말 해온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현역에 있는 음악가 분들이 좋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운 말이라 저희가 풀어드리고 이런 시간이 오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모이게 됐습니다. 뭐 잡지는 다들 보셔서 아시죠? 앞에 내용은 좀 이제 임영웅님의 문화적인 영향에 대해서 되게 칼럼처럼 길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 음악 전문가분들께서 세세하게 평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 내용을 직접 보여드릴 순 없고요. 저는 그 전문가 평 이후에 좀 좋게 봤던 내용이 트롯의 역사, 이것도 분량을 꽤 길게, 사실 자료도 잘 없고 알아보는 게 어려운데 쫙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것도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임영웅님을 통해서 음악의 역사까지 딱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주는 것까지 완벽했고, 중간중간에 또 실린 임영웅님 화보들이 또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가장 저희가 인상적으로 좀 들었던 그런 평들이 혹시 있으신지. 일단 저는 그 윤일상 작곡가님이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 이은미 선배님의 애인 있어요 등등 정말 히트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고, 그리고 직접 프로듀싱을 이제 브라운아이드 걸스를 하셨고, 작업한 가수는 김건모, 신승훈, 이문세, 이승철 등등 뭐 우리나라의 거의 레전드급 가수들과 네, 그렇죠. 많이 작업을 하셨던 윤일상 이제 프로듀서 분이 이번에 잡지에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좀 와닿았던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저희 소견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영웅은 누구 같다라는 게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목소리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이 저는 공감이 갔던 게, 많은 대중음악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창법을 따라하거나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실용음악 이나 대중음악에 대한 교육이 발성도 중요하지만 또 카피부터 시작을 해요. 이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연구를 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좀 이제 기본인데, 네. 그러다 보면 본인의 개성을 찾아가기 이전에 누구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중 가수들의 대단한 딜레마거든요. 근데 임영웅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자체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모든 노래를 소화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는 진짜 입이 닳도록 말했지만 윤일상 작곡가님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비브라토를 많이 구사하지 않는데 호흡으로 공간을 채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엄청나게 공감이 되는 게, 사실은 노래를 잘해 보이려면 많은 스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비브라토를 안 쓸수록 사실 잘하는 가수라는 게 예전부터 말이 있었거든요. 옛날 가수들 보면 사실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안 쓰고 말하듯이 또는 성량으로만 전달하는 어떤 그런 스탠다드함이 있는데, 네. 요즘 가수일수록 사실은 스킬이 더 화려할 가능성이 높죠. 그쵸. 영웅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호흡만으로 떨림을 조절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공간 자체가 소리를 넓게 쓰니까 들었을 때 되게 풍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웅님 목소리 들어보면 굵직한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분명히 저음이나 중음을 낼 때 되게 두껍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공간을 되게 호흡으로 잘 채운다, 이렇게 윤일상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영복님, 임영웅이라는 장르를 감사합니다.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나요? 윤일상 작곡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중에게 본인의 스토리를 설득시킬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게 설득이 된다 한들 오래 갈 수가 없다. 이 말이 이제 다들 이해는 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예시를 들고 싶냐면, 윤일상 작곡가님이 이제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를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 보고 싶다를 녹음할 때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김범수 선배님이 뭐 신인 때부터 노래 잘하시기로 유명했지만 보고 싶다를 녹음할 때 이제 윤일상 프로듀서님께서 감정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정말 녹음 때 화를 많이 내셨대요. 여기부터 이제 썰인데 네.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김범수 선배님이 그래서 이별을 하셨대요. 그 아,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별을 하고 나서 감정을 태워서 부르는 게 이제 지금의 녹음이 나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카더라. 네. 유명한 전설이죠. 유명한 네. 전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빗대서 들어봤을 때 김범수님이 아무리 신인 시절이었다고 해도 얼마나 발성과 뭐 소리가 뛰어났겠어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노래라는 건 기술이 받침이 되어 있어도 본인 안에 어떤 진짜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대중을 설득시킬 수 있다. 이 맥락이 영웅님 같은 경우도 많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모두가 분석을 해주지만 결국에는 본인 안에 있는 어떠한 감정 윤일상 작곡가님이 그 수많은 명곡과 수많은 프로 가수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거에 저는 되게 임팩트가 컸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윤일상님 같은 경우는 그쵸. 누구나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분 중 한 분이시고 그분이 인정하면 끝나고. 역시 그리고 또 우리 현PD님이 보컬 전문가시다 보니까 날카롭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냥 읽어보고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우리 기천이 형님은 어떤 분의 좀 의견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것도 홍대였어요. 저희도 지금 홍대에 있잖아요. 네. 보컬 학원을 제가 다녔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또 아는 분이 또 이렇게 글을 써주셨으니까 되게 반갑고 신기하고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는데 되게 유명한 노래를 세이에스라는 노래를 하신 분이잖아요. 특히 또 되게 유명한 많은 뭐 거미, 휘성, 빅마마 등등등 엄청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컬로 유명한 가수분들을 트레이닝 하신 분인데 영웅님 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김영웅은 노래 자체에 군더더기가 없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저희가 햄크루 유튜브 채널에서 리액션 리뷰할 때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너무 담백하고 깔끔하고 와 교과서 같고 되게 밸런스가 좋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셔서 담백하게 전 들리고 그리고 과장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늘 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이 적혀 있어서 네. 너무 저도 반가웠고 네. 일단 영웅님은 되게 깔끔하게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겉멋없게 네. 겉멋없이 진짜 감정을 전달하고 가사를 전달하고 음악의 본질을 들을 수 있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역시나 전문가가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구나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김명기님 같은 경우는 실용음악 했던 분들이면은 이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고 워낙에 보컬 강의로 또 유명하셨어요. 가수로도 유명하셨지만 김명기님께서 운영하시던 학원에서 직접 지도를 받아보셨던 물론 아주 어릴 때지만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글을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할 수 있었던 부분은 네. 발라드나 이런 락 발라드를 배울 때는 좀 발음 위주로 배웠었어요. 근데 영웅님은 리듬감이 좋다고 해주셨는데 영웅님이 리듬감이 좋은 이유는 발음보다 리듬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발음을 배운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이 이야기에 저는 너무 공감을 했어요.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발음에 힘을 준다라는 어떤 교육 방법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한글이라는 게 모든 발음에 거의 받침이 있고 맞아요. 영어나 일본어보다 유연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리듬을 먼저 익히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발음을 얹히기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 간단한 이론 같지만 실용음악이 많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또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티칭을 이제 못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어 특유의 발음 때문에 노래를 배우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가장 공감됐던 의견이 기천이 형이 말씀하신 그 리듬감. 노래뿐만 아니라 뭐 연주가 됐던 춤이 됐건 사실 일단은 리듬을 탈 줄 알아야지 뭐 발음을 하든 네. 뭐 스킬을 쓰든 그렇게 되는 건데 리듬을 타야 일단 음악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죠. 뭐 다른 김명기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 구절이 가장 큰 공감이 되지 않았나. 그럼 우리 김강사님은 어떤 전문가분의 평이 좀 다른 분들은 보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노래적으로, 뭐 리듬, 뭐 발성, 발음 등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영기님께서는 조금 더 뭐랄까요 감성적인 부분, 좀 사람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기억에 남아서 특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임영웅의 곡은 기교적으로 약하지 않다.
테크닉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가창력을 소유한 가수 장래의 이해도가 무척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노래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이런 거죠. 왜 여기서 임영기님께서 임영웅의 곡은 기교적으로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문단 바로 위에 임영웅의 곡이 약간 기교적으로 약하게 들릴 수 있다는 이제 뉘앙스로 이제 쓰셨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기교를 꼭 쓰지 않는다고 해서 기교가 없고 기교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웅님께서 노래를 하실 때 정말 훌륭한 기교를 저는 여러 곡들에서 많이 그럼요. 봤죠. 네. 안 쓰세요. 맞아요. 못 쓰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잔잔한 노래 부를 때 일부러 안 쓰십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여기서 되게 고급스럽고 좀 세련된 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트렌드에 가장 좀 적합한 보컬이 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특히 이 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쿠세가 없다. 네.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쿠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쿠세가 뭐냐? 버릇. 여기서는 이제 겉멋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그 사람만의 겉멋 그리고 나쁜 습관 약간 그런 겁니다. 근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왜 쿠세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많이 듣죠. 많이 부르죠. 남들보다 뵐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습관이라는 건 한 번 배면 빠지지 않아요. 그 상태로 계속 쓰다 보면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그래서 쿠세를 안 배게 연습을 하는 거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지켜가면서 절제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영웅님은 그 오랜 시간을 지키면서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쿠세 의견에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쿠세라는 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서 경력이 오래되고 본인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 피드백을 줄 사람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임영웅님 누가 위치에 가 몰라요? 있어요. 어떻게 거기다가 태클을 걸 수 있을까요? 아, 거기는 나는 이런 게 별론데 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본인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줄어들고 나중엔 없어져요. 진짜 레전드에 올라가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음악과 조금 이 가수는 좀 요즘 음악은 아쉬운 느낌이 드는 데가 거기서 나오는데 발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임영웅님은 발전하시잖아요. 항상 노력하고. 항상 노력하고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보통 지금 그 전에 의견을 내주신 분들께서는 대중음악 작곡가, 대중음악 연주자, 음악 감독분들, 대중음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분은 클래식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다르네요. 스테인웨이 글로벌 아티스트, 피아노 치는 사람들한테 꿈의 피아노. 맞아요. 억대가 넘어가는 가격에 그리고 뭐 그랜드 피아노 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맞아요. 일단은 그걸 놓을 넓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좀 자격 요건이 참 많이 네. 있어야 되는 클래식계에서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평을 해주셨을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트로트랑 쇼팽은 정서적으로 비슷하다. 이분의 글을 진짜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쇼팽의 곡을 그러고 제가 좀 들었어요. 이 잡지를 읽고 보니까 임영웅님 노래랑 쇼팽의 곡의 유사성이 뭐냐면요. 교향곡 같은 경우는 이 크레센도 디크레센도의 표현 이게 진짜 세밀하게 가요. 지휘자분이 정말 세밀하게 연주자분들과 합을 맞춰서 이끌어 나가는 게 교향곡인데 임영웅님의 노래를 보면은 항상 저희가 강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를 섬세하게 넣는 부분이 좀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 그런 맥락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되게 신선한 의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대중음악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클래식 하는 분의 관점 전 되게 신선하게 네, 들었던 기억이 저도 되게 있습니다. 흥미있게 봤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소리에 에코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컬 녹음 시에 이렇게 또 평을 조재영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에코라는 게 리버브, 에코 뭐 이런 딜레이, 공간계 이 소리를 울리게 해주는 보컬 효과를 음원을 만들거나 방송 후 보정을 할 때 넣습니다. 우리가 노래방만 가도 에코가 빵빵하게 있으니까 노래할 맛 나잖아요. 이 공간계 계열의 이펙터들이 해주는 역할이 단점은 가리고 약간 장점들만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임영웅님은 그거를 최소화한다. 왜? 이미 완벽하니까. 굳이 가릴 게 없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음향이었던 무대들에 대해서 평을 할 때도 에코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잘 오히려 나온다고? 좋아. 네, 근데 오히려 좋아. 그거는 공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워낙 또 섬세하게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 네. 원초적으로 그 공명이 좋으시니까 네. 이미 화장을 한 얼굴처럼 소리가 꾸며진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다 꾸며서 아날로그로 다 꾸며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예. 이 임영웅님이어서 이게 적게 들어가도 티가 안 나는 거지. 그지. 사실 그냥 일반적인 보컬에서 봤을 때는 이거 공간계 네. 이펙팅을 포기한다? 진짜 나체로서 나의 목소리를 공개하는 거랑 똑같다고 네, 지금 저는 핸드폰 여시고 녹음기 틀어서 녹음해 보세요.
찐쭈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채팅창이 주황색으로. 카보 다로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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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사실 질문이 있었는데 이 아이디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글을 네.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네. 네. 이 노래라는 것에 있어서 감정 표현조차 기술이 아닌가요? 소리를 꾸며내서 네. 마치 감정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게끔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사실 현 PD 강의를 잘한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현역 아이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있다. 네. 우리 넷다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래에 실어서 부르는 영역은 어느 정도 타고 나서 내 안에 기술들이 받쳐져 있는데 그게 내가 슬프다고 했을 때 그게 슬프는 게 나오는 건 사실은 많이 재능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노래를 배웠고 노래를 열심히 부르지만 제가 느끼는 대로 불렀을 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게 항상 기술에서 막혀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이론이에요. 기술을 연마를 해서 마치 이 기술적으로 불러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만들어내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눈물이 난다라는 가사를 부를 때 네. 내가 눈물 나는 것처럼 부르고 싶은데 그럼 내가 그냥 슬프게만 불렀을 때 이게 전달이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눈물이 난다를 강약 조절을 하거나 비브라토를 계산을 해서 마치 내가 슬픈 것처럼 연기를 해서 불러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술력이 더 뛰어나신 분들은 이 기술로서 연말해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일단은 연기를 하고 그게 자유자재로 됐을 때 나중에 이제 감정을 태워서 부르는 방법이 좋고 반대로 기술이 좀 부족해도 그냥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노래를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네. 불렀을 때 뭔가 와닿아. 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을 해서 편하게 노래를 하다가 부족한 기술을 나중에 연마를 해서 그러니까 기술을 먼저 쓸 것이냐 감정을 먼저 쓸 것이냐 어떤 게 더 타고났냐 네.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은 감정이 없어서 메마르게 느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문과적으로 보냐 이과적으로 보냐인 것 같고 문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즐거움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건데 이과적으로 보면 도파민이거든요. 그냥. 도파민 수용체가 도파민을 접했을 때 느껴지는 그 화학적인 작용. 다 알아들으셨다고 하네요. 동환님께서. 설명은 복잡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싶은 욕심이 커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그 잡지 보고 와 이분들 어떻게 분량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 했는데 저희도 인터뷰를 만약에 했다면은 이게 좀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아직도 2,800명 정도가 네. 동시에 시청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가 사실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다 비슷한 내용도 많아요.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다른 표현과 다른 키워드를 써주셨지만, 네. 결국에는 뭐 저희가 수백 개 영상에서 네. 리뷰를 했던 어떤 내용들과 네. 되게 비슷해서 저희도 공감이 많이 갔고, 만세만님, 윤일상님의 임영웅 노래를 불러본 사람은 같은 노래를 그처럼 편하게 부를 수 없다는 걸 안다. 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이거 제가 사실 메모를 해왔거든요. 그의 노래를 불러본 사람이라면 그죠. 같은 노래를 그처럼 편하게 부르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안다. 전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윤일상 작곡가님이 영웅님 노래를 불러보셨구나. 보통 많이 가이드를 하시죠. 네. 저희가 사실 여우님의 많은 노래를, 여우님 불렀던 노래를 커버하면서 채널에 올리고 있잖아요. 네. 가끔 이제 구독자분들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불러달라. 네. 딱 이 감정이에요. 네. 불러보면, 이거 내가 뭔가 큰 잘못할 것 같아. 이거 실례야.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 듣기에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절대 불러보면 또, 그쵸. 이거, 매장당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여기 제 옆에 계신 분이 전국에서 임영웅님 제외하고 별나사 노래방 제외하고 임영웅님 제외하고 노래방 제외하고 가장 전국에서 별나사 많이 부르는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네. 주에 몇 번씩 불러요. 주에 한 2번씩은 네.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불러보시고 이제 좀 별나사가 숙달이 되셨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또 동감이 되는 게 네. 들을 때부터 어려우면 엄두가 안 나요. 안 하게 돼요. 그냥 이 노래 좋다. 네. 누가 불러볼래? 그럼 됐어가 나오는데 영웅님 노래는 듣고 듣기 편해서 그러니까. 하고 싶다. 네. 하고 싶다. 그리고 불러보면은 쉽게 불러요.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쉽게 부른 거구나. 이 사람의 내공이 있구나를 내 몸으로 맞아보면 그걸 느낀단 말이죠.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가 특히 그래요. 진짜. 이렇게 듣기 편안한데
막상 불러보면요 2옥타브 라까지 올라가는 아주 중간 정도 음역대의 발라드 곡입니다. 아마 많은 일반인 남성분들께서 남몰래 한번 도전해 보셨다가 접어놓으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멘트를 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멈췄는데 네. 저희가 어느덧 1시간 10분째 하고 있어요. 네. 시간도 그래서 빠르네요. 남은 시간은 조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잡지를 보신 분은 이런 부분 궁금해요라든지 이런 부분 소통하고 싶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 네. 혹시 잡지를 안 보신 분들은 잡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있었던 얘기인데 사고 대처. 이 부분은 제가 네. 좀 얘기를 할게요. 예, 말씀해 잠깐 주시죠. 최첨단 시스템으로 네. 장지원 음악 감독님 써주세요. 음악 감독. 장지원 음악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임영웅님 KBS 단독쇼도 진행하셨고 네. 불의 명곡이라 이제 심지어 이제 뽕숭악당 영웅님이 출연 계속 하셨던 이 프로그램들의 음악 감독님이신데 이 장지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타고난 대응력 그리고 무대와 관객이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탁월하게 대응한다.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타고남으로 하는 대처가 아니다라는 그쵸. 의견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영웅님이 가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끼 있고 재능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장지원 음악 감독님께서는 정말 많은 가수분들과 함께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웅님의 완전한 대학생 시절이랑 신인 시절부터 다 보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미 영웅님이 어느 정도 이제 메이저로 올라오셨을 때 작업을 하셨을 거라서. 근데 저희는 이제 엄청 예전 영상까지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영웅시대 분들은 임영웅님이 이제 노력하는 과정을 봐서 그런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노력으로도 분명히 늘었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많은 무대와 행사, 그렇죠. 공연, 커버, 그리고 또 사랑의 콘서트랑 뽕숭아학당의 뭐 커버곡을 몇백 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황과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탁월하게 대응한다는 말이 타고남이 100%가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약간 반사적으로 그냥 몸이 움직이는 그쵸. 그런 그러니까 관계가 경험에서 있습니다. 나오는 거죠. 네. 무대 실력이 들어요. 경험과 연습에서 네. 만들어지지 않았나. 자, 여러분 오늘 박 실장을 필두로 해서 저희 행크루, 팀친 뮤직 같이 TNK 잡지에 대해서 리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역시 다들 음악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저희가 다 다뤘으면은 한 2박 3일 했어야 되지 않나. 네, 일단 여러분께서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라고 또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 원본까지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피스! 피스! 좀 어색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